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조목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전국이 꽁꽁, 소환추위 기승, 소환동장군. 바로 오늘 나온 날씨 관련 기사들입니다. 춥긴 춥죠. 근데 그래봐야 이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전 겨울을 생각해보면 영하 10도 정도까지 떨어져야 춥구나 했었습니다. 소환이라고 해서 겁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동안 너무 따뜻해서 적응이 안 될 뿐입니다. 네, 이 정도는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위뿐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각종 문제들 알고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프리미엄 조목상담 VVIP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준호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연휴 때 뭐 특별히 하신 일 있으세요? 온천 다녀왔어요. 네. 네. 또 되게 휴식을 즐기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연휴를 보내고 새해 시장이 열렸는데 흐름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네. 이럴 효과는 아직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이 북한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조금 웃었어요. 뭐 12시 반에 중대 발표한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 겪어봤잖아요. 많이 겪어봤고 지금 연초에 딱 1월 4일 날 문 열어가지고 그날은 좀 별로였지만 사실상 29일, 30일 해서 분명히 신호는 줬거든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답을 시장에서 줬기 때문에 뭐 개의치 않고 그냥 그동안에 좀 사고 싶었던 거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저점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몇 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좀 VVIP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예, 오늘 좋았어요. 그러세요? 예. 네,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대 중반. 70대 중반이요? 예. 네. 연령대가 꽤 되신 거에 비해서 그래도 목소리가 굉장히 정정하신데 혹시 주식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KTS하고 삼성물산이 조금 올라줘가지고 네, 시청자님. 재미를 봤어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장 같은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셨다니 좀 기분이 네. 좋은데 네, 혹시 주식을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예? 주식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뭐 한 20년 됐을 거예요. 20년이요? 예. 네, 그러면은 50대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수익 좀 보셨겠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와, 그러세요? 예, 벌었어요. 네. 그러면은 혹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는지 제가 궁금한데. 수익을 받느냐고? 네, 수익이요, 수익. 손실이 많죠. 손실을 보셨어요? 예, 손실 많아요. 네. 지금 혹시 그러면 운영하시는 이런 투자 규모 어느 정도 되세요? 얼마 가지고 하고 계세요? 이제 다 없어지고 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 정도? 예, 예. 예전에 그럼 20년 전에는 한 얼마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한 1억 5천 가지고 했죠. 네. 그럼 혹시 손실을 좀 많이 보신 거세요? 예, 많이 없앴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10년 동안 좀 오랫동안 하셨지만 10년 이상 오래 하셨지만 그래도 좀 손실이 있으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재테크는 주식으로만 혹시 하시고 계신 거세요? 예, 재테크는 주식하고 네. 공모주는 해요. 공모주. 공모주요. 예, 네. 공모주를 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요, 투자 성향이 궁금한데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저는 아주 롱플레이를 합니다. 길게 봅니다. 아, 길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편이신 것 같네요. 뭐 3년, 2년, 3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성향을 좀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좀 가장 문제점이 저희가 궁금해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요. 네. 전화도 잘 안 된다다가 네. 이 가지고 있는 거를 네. 판 시기를 자꾸 놓쳐요. 아, 좀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움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주 어려움이 거기에 있어요. 그 매수는 좀 잘 하시는 편이시고요. 사는 거는 뭐 남보다 조금 더 주든지 덜 주든지 네.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네. 파는 걸 절대 못 팔아요. 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신 것 같은데, 네. 어제 저희 VVIP 님도 매도 타이밍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시청자분께서도 좀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 네. 누구나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차장님.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래도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주가가 밀려서 손실이 나게 되면 매도 타이밍을 더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팁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시청자님 70대 분이시고 뭐 이렇게 아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사실상 시청자님 같은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 연초부터 아주 좀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뭐 2년이든 3년이든 갖고 가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꼭 기억을 하고 싶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잘났던 기업들, 과거의 주력 기업들을 머릿속에서 싹 잊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내 생각이 10년 전, 20년 전에 머무르다 보면은 이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될 일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면 조선, 자동차, 은행, 건설 이들은 모두 신저가거나 그 근방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이번 분기 실적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가설 3분기 실적이 좋다. 이런 단편적인 기사를 보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대내외적인 어떤 조건이 과거 한국 경제에 이끌어가던 주력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험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질 거고요. 결과적으로 나왔지만 이제 아모레가 커왔던 것처럼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투자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매수하는 걸 좀 유보를 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는 곧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실적 악화를 반영해가지고 그 반영한 측면이 그 속에 이미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상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계좌는 많이 망가질 거고요.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손실 날 때 처음에는 조금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는 그 손실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 나면은 나는 장기 투자자야라고 말을 하지만은 장기 투자라는 것은 대성부로 떡니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돈을 넣는 거고요. 지금 뭐 이렇게 신저가로 가거나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장기 투자자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대성부를 떡잎에 가 있는 거고 고목에다가 물 주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 뭐 한전 KPS랑 삼성물산이 올라와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런 건 사실은 행복은 아닌 거예요.
좀 김새는 소리에서 죄송한데 이게 세상과 방향이 맞나 안 맞나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지 지금 남은 5천만 원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머리 생각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5천만 원도 어쩌면 조금씩 녹아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도 타이밍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도해서 나가는 거를 보면은 시대를 이끌어왔던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기아차다 이런 종목들이 다 외봉을 찍고 죽질 않아요. 다 쌍봉을 주고 거기서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왼쪽 어깨 올라갈 때는 어느 데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내려올 때 오른쪽 어깨는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요걸 좀 멀리서 하루하루 이렇게 뭐 내가 가격을 통제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좀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주가가 좀 굼띄어지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사실은 말이 아니. 가슴에 탐욕이 차서 그런 거지. 그렇게 좀 제가 드린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요.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시청자님이 들고 계신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고 계세요, 시청자님? 한전 KPS. 네, 얼마에 매수하셨죠? 한전 KPS 99,100원이요. 네, 그리고 30% 비중 두고 계시네요. 예. 네, 그리고 SK 이노메이션. 네, 예, 127,000원. 네, 네, 20%. 네, 삼성 SDI. 네, 164,000원. 네, 30%. 네, 삼성물산. 네. 이게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네. 그 이름이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 전에 사신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으로 바뀌기 전에. 9만 원에서부터 사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네. 16만 5천 원에 지금 매수가가 형성되어 있고 20% 비중을 두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금은 지금 없는 상태시고 다 주식 100% 갖고 계신 거죠? 네, 이제 주식은 이 정도만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공모주 하는 돈은 따로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한천 KPS 경우도 지금 떨어질 때 들어갔는데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 관련해서도 좀 주가 흐름이 계속 바뀌었는데 현재는 살짝 손실 구간이시네요. 그리고 삼성 SDI도 작년 하반기에 계속 주목받던 종목이잖아요.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거는 좀 사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언제쯤 사셨어요? 삼성 SDI는 산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요? 언제쯤 사셨죠? 그걸 LG 이노텍을 팔아가지고 네. 바꿨거든요. LG 이노텍에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 매수가가 지금 16만 4천 원 맞으시죠? 네. 네. 근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네. 아니, 며칠이 아니라, 네. 삼성 SDI는 작년, 네, 한 2014년에 사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나요? 네, 그러신 것 네, 같은데, 네. 네, 저희가 네. 그러면은 이 구체적으로 좀 종목들은 저희 차장님과 함께 좀 진단을 네. 받아보도록 할게요. 직접 만나보세요. 예.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개별적인 소형 종목을 어떤 분이 갖고 계시다고 치면은 그분만 이제 해당되는 시간이 될 텐데 사실은 지금 오늘 시청자님처럼 주식을 끌고 가는 분들이 대한민국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넓게 봐서는 조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뭘까 좀 이렇게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삼성 SDI, 제일모직, SK이노베이션, 한전 KPS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건 있어요. 소형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몇몇 안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내기가 조금 쉬운 측면이 있고 하이닉스라든가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은 그 안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속을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시청자님께서 이런 매크 거시적인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이런 쪽으로 가시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스스로 좀 어려운 종목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SDI부터 말씀드려 보면은 결론적으로 1월 4일 2016년 장이 딱 열렸을 적에 종합이 한 4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하는 그 와중에서 유일하게 좀 빛났던 게 이제 LG화학이라는 종목인데 LG화학이 그날 한 4%가량 올라서 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LG화학이 나 혼자 잘났다라고 지금 돋보이게 나온 거예요. 다른 거 다 파란색인데 나 혼자 빨간색 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내가 1등주야라고 세상에 이제 선포를 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 SDI 사갖고 기다리실 바에는 LG화학 이런 쪽으로 가서 기다리시는 게 좋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 SDI가 꿈에 기울기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우리 이렇게 잘 될 거야. 꿈에 기울기는 좋은데 항상 실적 발표하면은 실적이 따라오질 못해서 실망 매물을 맞고 요 몇 년째 그러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어떤 전기차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가 들어가고 전기차로 간다면 한 2천 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 오늘까지는 이런 차 타고 내일부터는 이런 차 타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많은 이제 실업자가 나올 거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천천히 이제 시간을 두고 바꿀 거예요. 이 나오지 않게 그걸 조절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섹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꿔갈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사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말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그러면은 부품이 그렇게 확 줄어들으면은 뭐 안전벨트라든가 시가잭이라든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말고 반드시 필요할 게 뭘까 생각을 하면 역시나 뭐 배터리라든가 공조장치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른 부품들은 마치 뭐 문방구든 카센터든 이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냥 막 조립하면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30% 넘어요. 그래서 매머드 그 큰 차도 사실은 필요 없어지고 애들 장난감 같은 그런 차들이 미래에는 많이 이제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바로 성장 우량주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약간 연세 많은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뭘 사자, 뭐 상하 프론테크를 넣어보자 이러면은 처음 듣는 종목인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 들었죠. 매일매일 학습 공부가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처음 들어볼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익이 나면서 미래까지 도모할 수 있는 성장 우량주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조선주라는 게 잘 나갈 적에 태웅이라는 종목이 최저가가 820원이었어요. 그래서 800원, 1000원, 2000원 할 적에는 소위 말해서 뭐 잡주다! 라고 평가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500억, 700억 이익이 나니까 저건 우량주다라고 했는데 우량주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수익의 기회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익이 커지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처럼요. 성장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 투자의 대상이 돼야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저는 LG화학이 훨씬 좋고요. SDI 가서 시간을 투자할 바에는 LG화학 가서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SDI도 사실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최선은 아니고 그냥 차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타 부품주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종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내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신 게 다 짜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잘 만나셨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냥 내 종목 오늘 올랐다 내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고
어디로 가면 좋아요?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니까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네. 전체적으로 남의 속을 많이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어설프게 알고 많이 하는 게 잘 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포기할 부분은 아예 다 포기를 했어요. 난 저거 안 할 거야 라고 막 많이 그렇게 제 스스로 선을 그어둔 영역이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과거 경험이 굉장히 독이 돼서 올 거예요. 앞으로도요. 생각을 확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계속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내가 모르는 거, 내 심적으로 편한 거 말고 내 심적으로 좀 불편하지만 내 살아온 연륜으로 봤을 때 이건 잘 될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 5천만 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은행주한테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은행주는 저렇게 신저가를 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이상하잖아요. 왜 신저가를 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많이 좀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회사들이 더 많다라는 거. 이자가 올라가서 은행이 띠낄 돈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반증한다라고 보고 왜 건설 이런 것들이 신저가 가고 철강이 신저가가 있고 조선이 저렇게 처져 있을까? 요런 거에 대한 좀 너무 거시적인 것까지는 생각 못 하더라도 이 과거의 그 주력 그건 싹 머릿속에서 지우셨으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짧은 시간에 드리기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시간도 좀 정해져 있고 이러니까 다른 거부터 이렇게 좀 착착착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삼성물산 오늘 올라서 기분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에 한화에게 삼성테크윈,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탈레스 매각을 했고요. 삼성은 결국은 전자, 물산, 금융으로 단순화가 될 것인데 결국 전자랑 바이오 사업으로 앞으로 핵심 역량이 모아질 거예요. 1세대 이병철 회장이 있을 적에는 설탕 가지고 회사가 컸고 2세대 와서는 전자 가지고 컸고 3세대 가지고는 바이오 가지고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삼성물산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건설 쪽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건설 부분이 저조하고 합병 비용 그리고 신규 투자 요 정도 이슈가 있는데 삼성물산 투자는 그 자체가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1세대, 2세대, 3세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룹 차원에서 방향성을 정하고 우린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방향성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전력을 막 가하기 시작하는 그건데 나는 사놓고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시차가 있죠. 이게 회사가 꿈꾸는 대로 좋아져서 실적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시간과 내가 지금 목표 수익을 기다리는 거랑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내가 요구하는 종목이고요.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 합병 이제 9월에 한 다음에 이제 3분기는 적자가 나왔는데 건설이 마이너스 2,900억, 패션이 한 220억 손실이 나왔고 장기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 그 다음으로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지분 구조인데 삼성물산 가치가 커질수록 대주주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대주주가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삼성물산이 가치가 올라와야지 유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는 나쁠 것도 없고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바이오라든가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육성해가지고 결국 대주주가 핵심적인 위치 차지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성장을 대주주도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요구할 것 같고 올해 지금 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증설 그리고 바이오 에픽스 나스닥 상장 등 좋은 내용은 좀 있는데 크게 뭐 나쁠 건 없어요. 단기적으로 안 올라오겠지만은 이런 거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려면은 기다려 보시는 게 뭐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뿐이 답을 드릴 게 없어요. 당장은 안 올라갈 것 같고요. 요 회사가 꿈꾸는 거 같이 꿈꾸면서 기다리는 게 최선일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 신뢰는 예? 뭐 동부증권인가의 연구원이 네. 삼성 SDI하고 삼성물산이 네. 또 합병할 적에 네. 뭐 물량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뭐 500만 주를 3월 달까지 팔아야 한다라고 하고 삼성 SDI가 뭐 8,000원씩 받고 그랬거든요. 네.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몰라가지고 보셨어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박간이는 딱 거기까지 분이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뭡니까? 한정 KTS는요. 네, 그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배당도 한 1,600원, 작년에도 1,650원 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배당은 벌써 지나갔지만은 네.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하는 네. 주식이더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갖고 계신 건 이제 하나하나 다른 거 이제 두 개도 볼게요. 네. 그리고 혹시 그 SK 이노베이션 요런 쪽은 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샀냐고? 왜 매수하셨는지 이노베이션 이런 것은 뭐 배당을 많이 준다 그래서요. 네. 그래 연말에 샀더니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사고가 터지지 않아요? 회장님 사고요. 네. 거의 뭐 주식하고 크게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그건 없다 그래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단편적인 걸 가지고 이게 종목을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유가라는 것이 SK 이노베이션의 방향을 정할 텐데 사실은 저 미국의 펜타곤에 딱 앉아서 저기 누구 좀 공략할까 그 정도로 어떤 남의 속은 다 깨고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종목이래 가지고 개인들이 그냥 어설프게 투자해서 이익 내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가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줄 텐데 그 결국 에너지 정쟁도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유가가 올라오기는 어려워 보이고 중동도 결국 저 미국 코털 한번 뽑아볼까 하다가 결국 자기 무덤을 판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 또 산유국들 재정 수익 감소 때문에 어떤 정제설비 프로젝트도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유국들 돈 없으니까 발주도 못하고 우리 건설주들 지금 늘 신저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사실보다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셰일가스 이런 데서 몇몇 업체들이 미국에서 도산이 됐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혁신을 이뤄서 더 채굴량이 더 많아졌거든요. 결국 중동은 한번 코털 뽑아볼래다가 자기 코털이 다 뽑히게 생긴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큰 윤곽을 갖고 이렇게 좀 이런 종목들은 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과거를 제발 잊으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은 옛날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고 주가의 어떤 절대적인 가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고 잘 될 수 있는 미래의 투자를 하는 거지. 10,000원짜리 옷이었는데 5,000원에 세일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발 옛날 생각 오늘부터 좀 지우셨으면 좋겠고 세계의 원유 수요국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사실 7% 성장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어렵다, 침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미국 셰일오일 생산이 되고 있고 중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유가라는 게 움직이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셰일오일 본격 생산되면서 석유 공급이 늘었고 중동 국가는 미국 원유 수출이 급격히 줄었고요. 그래서 중동 같은 데는 유가 하락 유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생산 단가 높은 셰일가스 업체 조금 코 좀 눌러주려고 했었다가 그것도 뜻대로 안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얼마 전에 보면 하나케미칼 이런 거는 기고만장해서 갭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공급 확대랑 전기차 확산 이런 쪽에서 석유 의존도는 낮추겠죠. 그래서 대부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이제 중동 국가들 어려워지니까 국내 건설 수주도 없다 보니 건설주도 신저가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저 밑에서 수렁에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은 어떤 국제 정세가 파악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쪽에 장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 악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꿈의 기울기가 있는 거 청년. 지금은 맨날 늦잠 자고 공부도 안 하지만 제가 나중에 보니까 크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사람 같은 종목들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남은 5천만 원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은 서서히 녹아내릴 것 같아요.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건지는 이해하시겠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전 KPS도 마찬가지예요. 한전 KPS 봐드리면요, 국내에서는 사실상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없었고, 해외 쪽으로 수주 가시화가 돼야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한전 KPS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해외 수주뿐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해외 수주가 언제 될지 정확하게 스케줄을 못 깨고 있잖아요. 여기 사장님도 못 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잘 될지 안 될지 확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쪽은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4종목 다. 그리고 이런 사이즈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환경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거랑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다 역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전 KPS도 국내 중심의 성장과 수익성의 한계 있고, 그 반대로 좀 수주가 올해 해외 쪽에서 된다라면 기대해 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해외 수주 부지 극복하지 못하면은 크게 기대해 볼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차트 보면은요, 61선. 이 파란 거 61선이 한 4개월 전에 여기서 이제 깨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깨져갖고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이거 요렇게 깨진 거 단번에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돌리려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최근에 많이 빠져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최소한 옆으로 돌리는 시간, 그런 것들이까지 감안하면은 지금부터 한 5개월 정도나 잘 되면 올라갈 거야 라고 차트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 말씀드린 뭐 해외 쪽에 그런 수주가 좀 나온다라면은 아주 잘 되면은 아주 그냥 음덕을 쌓으셨다면 11만 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뿐이 없고, 사실은 전면적으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기로.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저 사무실에 어떤 어르신 찾아오셔갖고 잘 모르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잘 모르는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좀 그러시고 앞으로는 좀 잘 되셔서 뭐 거래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5천 가지고 50%씩 1년에 딱 3번만 드시면은 금방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용기를 내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랐고 내렸고 이거 해가지고 마음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많이 됐습니다. 네, 저희도 다행이네요. 계속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 게시판과 증권 통해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종목 진단 참여 방법을 확인해 본 다음 선별해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